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권준호, 전하미입니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의 271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여대에서 북한학 서빙교수로 일하고 있는 현인혜입니다. 현재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통일부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고 네. 또 북한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교수님이 아랫동네 오셔서 교직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근데 윗동네에서도 비슷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북한에서도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철학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이 남쪽과 좀 교육 체계가 좀 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학교 대학들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 네.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네.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남쪽이 교양 과목에 해당한다고 할까? 그거를 사상 정치 과목이라고 해서 네. 몇 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주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체 철학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래 근데 이 남쪽이 교양 과목을 보면 별의별 과목이 다 있잖아요. 네. 재미있고 네. 쉬운 거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는데 네. 북한은 이 사상 정치 과목이라고 하면 이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라 심오한. 당위 사상으로 무장하기 네.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과목이 네.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문헌들을 배워주는 그런 걸 배우는 네. 네. 김일성주의 노작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계를 북한은 해방 후 북한이 역사, 해방 전 북한의 역사를 수령을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혁명 역사, 네. 그래서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네. 이런 걸 들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체 철학, 그다음에 주체의 정치 경제학. 음. 우리 경제 원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다 배워주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기초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또 새로 만들었죠. 그런 정치 경제학.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 과목이 더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사회상 정치 과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과목으로서 주체 철학을 배워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양 과목은 좀 가볍게 넘어갔다. 물론 청점에 다 속하긴 하니까 네. 점수를 잘 맞아야 하지만 네. 북한은 사상 과목 점수를 무조건 잘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최고 점수는 네. 안 맞아도 괜찮지만 일정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 왜냐하면 북한은 여기처럼 A, B, C, D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어점만. 어점 네. 네. 채점이거든요. 그래서 3점 5점은 최우등이고 여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최우등이고 네. 4점은 우등이고 5점, 3점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정치 과목은 적어도 4점은 맞아야 돼요. 4점 이상은 맞아야지 네. 다른 과목 다
4점 5점 맞았는데 네. 사상 정치 과목 점수만 3점 맞았다. 문제죠. 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아, 네가 왜 다른 공부는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못하냐? 네가 의식적으로 태만한 게 아니냐? 와, 뭐 그런 이렇게 식으로. 문제가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졸업한 다음에 우리도 성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취직할 그쵸. 때 아, 네. 그 뭐 많이 좌우되고 네. 뭐 따로 시험을 또 남쪽은 보잖아요. 네. 그런 네네. 데가 많은데 북한은 시험 치고 직장 들어가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배치. 대학 성적이 기본인데 네. 뭐 성적을 그렇게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상 정치 과목이 3점 이하고 다른 거 다 점수 높으면 그 사람은 그 어디서 볼 때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놈이로구나. 아, 이렇게 찍히는 네. 거니까 음흠. 아, 누구도 우둔하게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 네. 열심히 해서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점수를 조금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네. 재미없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 사상 정치 과목이에요. 그럼 다른 과목을 다 보통으로 맞고 사상 정치 과목만 좀 잘 보면 네. 좀 좋게 평가가 되나요? 아니 뭐, 뭐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맞는 아, 거니까 다잘 맞으니까요? 뭐 괜찮은 거고요. 네. 그 뭐 그걸 잘 맞았다고 해서 또 특별히 더 가산점이 되는 거는 아, 없어요. 당연히 잘 맞아야 되는 그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응당한 거지. 그건 음. 응당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계속 모든 학문의 앞에 주체라는 말이 붙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주체라는 사상이 뭔가요? 핵심 사상이. 뭐 주체라고 하면 뭐 남쪽에 오니까 또 주체라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던데 네. 북한에서 주체는 자기를 가리키는 뭐 자기 아니 개인은 아니고요. 네. 그 북한 음. 그다음에 무슨 우리 혁명, 아. 우리나라 네. 뭐 하여튼 이런 그런 걸 그 사람도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네.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주체. 그래 음. 주체 철학은 사람 중심이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 중심이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 남쪽 사람들이 그 말을 얼핏 들을 때는 네. 아, 그 우리가 요즘에 개성을 얼마나 중시하죠. 중시하고 네. 네, 네, 개인을 그쵸. 얼마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 사람을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음. 그렇지 않고 주체라고 하면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면 집단에 소속된 사람 아. 이런 거를 의미하는 집단에 아. 소속된 사람. 그래서 그 구어가 생각나네요. 북한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어가 있잖아요. 어. 네, 그거를 가지고 되게 빡세게 열심히. 열심히. 네. 아니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가 더 강하죠. 네, 그쵸. 그리고 또 맞아요. 어떤 때도 그러나 있는가 하면요. 네. 그 뭐 이렇게 우리 직장에서 네. 누가 한 명이 그 알아누웠다. 그러면 그 집단이 그 다 관심을 가지고 뭐 좀 도와주자. 뭐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네. 시스템이 작동할 때에는 네. 그 우리랑 달리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입을 위한 생활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전쟁터라고도 사생활은 그 나간 다음에 그래서 그 뭐 저녁이 있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북한은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아. 그 사회주의 시스템 때는 네. 지금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거 북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그 사회주의 때하고 지금은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형식적인 사회주의 때인데 이런 거에서 다른데 이전에 그 사회주의 때는 직장 생활이자 개인들이 생활까지 거기에 다 녹는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알아눕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장에서 정말. 찾아가 봐야 되고 병문안도 가고. 병문안도 해야 되고 날 때까지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북한 사람들은 자기 직장 사람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직장 친구자 그 인생 친구가 될 수 인생 있겠네요. 친구죠. 그다음에 밖에 나와도 그 친구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게 그 주거지 사람들하고 네, 우리 네. 뭐
그다음에 우리 반 그런 사람들 하니까 네. 북한 사람들이 집단은 우리처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망라되고 푼데 가서 헤매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지정해준 지정, 그런 집단인데 그게 뭔가 하면 중요하게 하나는 직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 자기가 하는 고주하는 반. 아. 그 두 개죠.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간혹 서로 사귀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매우 드물고 뭐 이제 만나러 갈 새도 없고요. 뭐 교통도 불편하고 네. 우리처럼 뭐 노는 날이 길지도 않고 그렇게 음. 살아가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장마당. 생겨나면서 네. 이 장마당은 국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네. 물론 국가가 네. 여기서 장사하라 하고 딱 구획을 구워줬지만 장마당에 자발적으로 가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오히려 이전보다는 그 이런 사람들 사이 연결이 국가를 벗어나서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장마당 자체도 내가 선택한 거지 맞아요. 국가에서 배치한 건 아니니까 거기 가서 장마당에 친한 사람들끼리 놀러도 다니고 오. 뭐 그렇게도 하고요. 또 뭐 장사를 하다가 고래하다 보면 그 고래 가정에도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곤란하니까 먼 데 있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지금은 조금 더 이전에 비해서 자유로워진 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남쪽처럼 그렇게 그 북한 사람 보건대로 제멋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세상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관계가 조금 이렇게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비해서. 그럼요. 이전에 어. 비해서 뭐 사람이 사실 많이 친하지 못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맞아요. 뭐 한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여기다가 다 담고 다니고 맞아요. 사람이 친할 수 있는 건 인원이 제한돼 있다. 뭐 이렇게 발표도 있는데 네. 그 북한은 더 친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보다 좁죠. 우리는 왜 범위가 더 넓으냐? 인터넷이 그쵸. 다 열려 있고 맞아요. 또 교통이 발전했고 불단하니까 지호는 뭐 외국에도 친구가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지만 북한은 아직은 교통이 참 불편해요. 그러다 나니까 네. 아니 뭐 내가 저기 그 끝에서 여기 우리 남쪽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힘들죠. 일이네요. 그러다 나니까 될수록 자기가 사는 부분에서 고리는 그런 부분에서 사귀게 되는 거죠. 싸우면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요? 그 좁은 인간관계에서 예. 친구들끼리 싸우면 예. 되게 금방 화해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물론 뭐 싸우고 원수가 되는 건 모르겠어요. 남한하고 네. 북한하고 좀 이렇게 한번 싸우면 뒤틀어지면 야 평생 안 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내 여전날 책 봤는데 베트남은 안 그렇다네요. 오. 오늘은 쌈하고 그 내일은 내일은 친구? 친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또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어. 남쪽은 좀 뒤끝이 있잖아요. 북한도 뒤끝이 있어요. 그 민족성은 바꾸지 못해요. 북이나 남이나 다 같은 우리 한민족. 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아랫동네와 윗동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경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내가 앞에도 저도 말했지만 네. 교육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학생들은요. 그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네. 이렇게 우리 북한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북한은 뭔가 하면 우리라고 한다. 내가 아직 북한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어떤가 하면 그 교육이 대학에 가도 네. 무료잖아요. 아. 네, 학비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비록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가지는 못하지만 네. 그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쳐서 대학에 네. 입학하면 그 사람은 입학금이 없어요. 그리고 네. 뭐 학비도 안 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게 되면 그게 기증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그 북한 신문에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을 내야지 공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남한 학생들은 자기 주머니 돈이 나가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번전을 맞아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상은 와서 뒤집어졌고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쪽은 보니까 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서 공부하니까 맞아요. 그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여기 와서 배워주는 게 북한을 배워주잖아요. 네. 북한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재밌겠지만 관심 있는 없는 사람이 사람은- 한데 서수고 네, 맞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내가 물어봤어. 아니 여기는 북한처럼 의무적인 과목도 아니는데 너네 왜 이거 배우러 오냐? 시간표 못 짜서 들어온대요. 이 남한 대학이 그 좀 한심한 게 과목을 많이 열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하게 해야 되는데 네. 과목을 좀 빡빡하게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빡빡하게 열어주면 또 안 되죠. 북한 듣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와서 잘 참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하나 깨졌구나. 왜? 남한은 북한보다 열심히 할 열심히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하셨는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부할 수 없이 하는 건 갖고 갔다. 하긴 할 수 없이 하죠.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제가 거기서 그냥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 네. 어떤가 하면 네. 네. 이 강의를 뭘 해야 된다는 거 북한에서는 위에서 다 지도서가 내려와요. 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요구하는 거 외에 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네. 네. 근데 이 남쪽에 오니까 과목 자체를 그 교수가 자기가 열잖아요. 네, 강좌를 맞아요. 말 그대로 열잖아요. 네. 그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북한에서는 제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남쪽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강좌를 하나 열어서 배워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뭘 배워줘야 되겠는가 자기가 준비가 다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되고. 북한은 오히려 그게 아주 쉬웠거든요. 위에서 다 나오니까 네네. 그걸 잘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부당 머리를 안 써도 됐는데 이거는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와서 아주 대학이 얼마나 너무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자유로운 것도 보면 선생으로서는 불편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딱 군대처럼 이렇게 째인 곳 안 하니까 군대에 나가면 뭐 이렇게 상학을 하잖아요. 여기도 군대 네네. 나가서 나가 보셨어요? 네,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가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배워주는 네, 그런 맞아요. 시간이 있죠. 북한 대학은 그거 같아요. 그런 식이다 나니까 뭐 그야말로 차렷 안전 뭐 이래가지고 쫙 하는데 여기는 뭐 아주 형용각색이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원래 교복부터 딱 입고 다 교복이잖아요. 교복 네. 차림이니까 군복 차림하고 같아요. 어. 그리고 선생님들은 질서 있게 딱 일어나고 뭐 군대죠 그럼 완전히. 반장 같은 것도 있나요? 예? 다 있죠. 있죠 당연히. 네. 우리 그 반장 이름을 우리처럼 회장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소대장. 중대장. 군대하고 똑같다니까요. 정말 군대네요. 진짜. 소대장, 중대장이면 중대장, 대대장, 학생 다 있어요. 연대장까지 있어요. 와. 그래서 규율이 딱 째였는데 여기 오니까 그야말로 옷부터 아무거나 입고 맞아요. 걸치고 와서 자유분방하죠. 우리는 좌석도 딱 배치가 군대는 좌석이 다 배치돼 있잖아요. 좌석이 네. 딱 배치돼 있는데 이건 자기 안 고픈데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강의 시간에 배고프면 먹고 마시고 처음에는 야 세상에 이런 강의실이 어디 있냐. 이건 완전히 강의실이 아니라 무슨 놀러 온 그런 것 같다. 근데 뭐 조금 있으니까 얼른 적응이 되네요. 되고 네. 선생님도 편안하더라고. 맞아요. 북한에서는 맞아. 몽땅 다 군대면 학생만 군대겠어요? 선생도 군대 나갔지. 그러니까 딱 서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바지랑 입고 들어가면 안 돼 됐어요. 딱 치마를 입고 그 정복을 차림을 딱 하고 들어가서 제대로 이렇게 차렷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긴 뭐 선생님이 앉고 싶으면 앉고 뭐 제멋대로잖아요. 선생도 제멋대로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얼른 적응이 됐는데 하여간 그게 낯선 풍경이었어요. 낯선 풍경.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신기하다. 네. 뭐 성적에 신경 쓰는 건 북이나 남이나 같고요. 네. 뭐 다른 거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교수로 계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박사 졸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처음부터 힘들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뭐가 있는가 하면 평생교육과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건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건가 하면 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그 고등중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등록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북한에서는 통신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들어본 적 예, 있어요. 통신교육이라 하는데 우리도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있죠. 한데 여기 남쪽의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네. 우리는 방송통신대학이라고 전문 통신만 하는 대학이잖아요. 사이버 대학이나. 근데 북한은 매 모든 대학에 다 통신 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주간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그 통신생들을 취급하는 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직접 내려가서 배워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직장 같은 데서 그 대학에 오겠다는 사람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아예 선생님이 교수가 내려가서 저녁에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토요일에 거기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안 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석박사 학위를 딸 때는 따로 대학을 안 다녀도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이렇게 자체로 그 시험을 치고 우리도 석사 과정을 다 졸업하면 그 졸업 시험을 치거든요. 네. 치고선 그다음에 논문을 쓸 수 있잖아요. 한데 네. 북한은 그런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 없이 자체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논문을 써서 통과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인데 네. 여기는 와서 보니까 대학원이 대학교만큼 많더라고. 맞아요, 많죠. 거기 맞아요.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주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연령에 상관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주간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석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좀 힘들면 대학에서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줘서 한 6달 동안 올라가서 시간을 받아서 자체로 연구는 하지만 네. 이렇게 다시 뭐 등록을 하고 대학생처럼 차려다고 공부하는 게 없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고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 들어갈 때 보니까 입학 시험부터 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2006년에 들어갔나? 2006년에 들어가니까 2005년에 그거 수석을 하는데 네. 힘들면 그 우리 학생 하나 도와주게 하겠다. 근데 아유 내가 기왕이면 내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앉아서 하루 꿍꿍거리면서 만들어서 다 넣고 완전히 다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희한했고요. 북한은 그렇게 안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랬고 또 대학 강의도 처음 봤잖아요. 내가 어떠셨나요? 들어가니까 다 나보다 그 나이 어린 그럼 친구들. 우리 그 뭐 아이들 우리 애들 나이하고 같은 네, 애들하고 대학교 졸업한 물론 학생들이 많죠. 그런 거 하면 또 중간도 있긴 있는데 내가 네.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뭐 들어가서 그 뭐 어색하다고 했을까? 아니 뭐 그런 건 별로 모르겠더라. 그래서 공부하니까 괜찮은데 그 내용 자체를 자기가 다 선택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업을 선택하죠. 북한은 이 대학에서 과정을 다 짜주기 때문에 네.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그 과목도 시간표로 다 나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처럼 네. 시간표로 나오는데 여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점 뭔가 하면 이 과정을 이렇게 짜주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고 이걸 다 선생들이 알아서 해주다 나니까 한데 특히 대학원 같은 거는 과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될 거 있고 후에 배워야 될 맞아요. 거를 모르지 보고 요강만 보고 우리가 모르는 거 정신없이 오다 나니까 네. 그래서 후에 배워야 될 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워야 될 거 후에 배우고 그런 경우 있죠.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막 뒤섞이고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과정인데 뭐 정신없이 했죠. 그거 다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화여대에 관한 추억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이하여대가 그 추억이 있죠. 이하여대가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인데 네, 네. 북한에는 그런 대학이 없어요. 음. 북한에는 다 맞네요. 헌성대학만 있지 네. 여자만 다니는 대학이 없는데 네. 처음으로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에 가가지고 그 여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이대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는 북한에서 살 때 그 남녀 평등이라는 건 북한에서만 실현된 거라고 생각하고 남쪽은 남녀 차별이 매우 심한 사회다. 네. 이렇게 알고 왔댔거든요. 네.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특히 그 이대는 그런 데서 맨 선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선봉이죠. 네. 이대가 왜 여자들만 모였으니까 네. 더더구나 모든 걸 다 여자들이 힘으로 해야 되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여자들이 세요. 원래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자들이 센데 이대 여자들은 북한 여자들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이렇게 남쪽에서는 꼼짝 못한다더니 정반대구나. 이거는 뭐 이대 들어가기 전에 TV 통해서 우선 배운 거고 TV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네. 이대 들어가니까 이 남녀가 너무 평등하다. 네. 그런 걸 이론적으로 네. 배우는 데서 이대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가서 내가 그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 그랬다가 내 조그만 아들한테 아예 꼴 먹었다니까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인상 깊던 건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 우리 북한은 여자들이 담배 안 피우거든. 피웠다가 저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이대인데 여자들이 나와서 담배 피우는 장소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담배를 있죠. 피우는 거야. 막 입이 딱 벌어져서 저건 뭐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예.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실적들을 좀 보고 왔어요. 근데 예. 그 양이 되게 방대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윗동네 여성에 관한 담론이 좀 많았어요. 네.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관심이 많았던 건 제가 북한에서 네. 철학을 배워줬으니까 네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의식이 제일 관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의식은 남한 사람들이 생각과 뭐가 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해서 우선 북한도 알아야 되겠고 또 남한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네. 근데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는 조사를 못하고 네. 남쪽에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온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네네.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그래도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했댔나 이런 걸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시장이 광범하게 들어서면서 네. 이전하고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의식이 과연 북한 사람들이 변하고 있나. 물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변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개별적으로 말하는 거 너만 특수하게 변했을지 어찌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하자고 하게 되면 그 계량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옛날에 들어온 사람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쭉 그 해마다 한 1,000명씩 들어왔거든요. 많을 땐 3,000명까지 들어왔는데 네. 그걸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내가 북한 떠날 때 무슨 생각했더니 물론 그게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딱 인상에 남을 만한 걸 물어봐 가지고 네. 그걸 다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내보니까 네.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북한 사람들이 의식에서 핵이거든요. 네. 근데 많이 그것도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생각은 뭔가 하면 남한이 원수다. 남한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집단주의 사상이 중요하거든요. 네.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라. 당과 수령을 위해서. 네. 잘하네요. 근데 그 바쳐야 된다. 이 사상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수량적으로 그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와서 생각이 그럼 바뀌냐? 민주주의 사상으로 네. 딱 바뀌냐? 쉽지 않죠. 쉽지 않다. 그런 것도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졌던 사상도 조사하고 또 여기서 가진 이런 의식 조사도 했는데 네. 그 뭐 남한 사람과 같은 이 설문지는 그 말하자면 자기가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고 학계에서 공인이 된 걸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남한에서 공인된 걸로 물어봤는데 데이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에 대한 물음하고 같은 문장이지만 북한 네. 사람이 읽으면
똑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문장을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조사한 데 의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민주주의 가치 네. 이런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는데 나이 든 네.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절반이 지나서 음악을 하나 듣고 올 텐데요. 네. 교수님께서 음악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남쪽만큼 북한이 음악은 많지 않지만 네. 그래도 네. 북한 사람들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다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들어간 거라서 아, 네. 찬양하는 노래. 네. 찬양하는 노래를 여기서 틀었다가는 그쵸. 안 될 것 되죠. 같고 네, 안 돼요. 그래서 가사가 없는 거. 근데 네. 북한이 뭐가 발전했는가 하면 이 민족 음악이 네. 민족 음악이 음. 우린 북한에서는 민족 음악이라 그래요. 그래 아. 민족 음악을 네.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옛날 거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방점을 두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민족 음악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아. 오늘 우리 현실의 발전이 여기에 맞게 우리들이 들어도 불편하지 않게 네.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들이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민족 음악을 한 게 많은데 다 무슨 사상적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사상적 내용이 없는 이것도 사실은 내용이 있죠. 그걸 다 음미해 보면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노래 네. 네. 서서히 봄. 이건 가야금으로 하고 원래는 이게 피리 네, 뭐 피리로 돛대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다가 그걸 다시 가야금 곡으로 개작하게 되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두 곡 중에서 그래도 피리로 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단서덕주라 그래요. 네, 네. 한번. 네, 그럼 어린아이가 예. 연주한 예. 네, 초소의 봄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주한 초소의 봄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잠깐 교수님이 하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아랫동네에 계신 윗동네 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셨나요? 그럼요. 뭐 다 우리 탈북자들끼리는 만나요. 그래 처음에는 하나원이라는 데 네. 들어가죠. 탈북자들이 오면 네. 하나원에서 같이 한 2석 달 교육을 받는데 네. 그 하나원이 전통이 있어요. 그 내려오는 말 나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탈북자들하고만 사귀면 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다. 아, 그래서 탈북자들은 만나지 말고 극단적인데요. 남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걸 다 위에서부터 그런 내려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 그걸 듣고 나가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안 만나려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하나원에는 전화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몰래 미리 가족 친척이 와 있으면 핸드폰을 들여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화번호도 있는데 나갈 때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아요. 아, 왜? 정말요? 아 그럼 나가서 서식을 주고받으면 안 연락할까 되니까. 봐. 아, 정착 잘 못할 그랬는데 나가서 1년 살아보면 물론 탈북자들이 우선 같은 동네에 가서 사는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있다 하니까. 네. 그래도 뭐 별로 친하자고 안 하고 기수가 다르면 서로 먼저 왔거나 후회 온 사람들을 알 수가 없죠. 내가 네, 누구다 맞아요. 말하지 않는 이상은. 네, 말하지 않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다음에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찌하라 되나 자기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멀려도 다니고 네. 뭐 일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그래서 생각에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고향 음식일 것 같아요. 고향 음식 네, 교수님은 혹시 즐겨 드시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뭐 음식을 좋아하죠. 북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 그 뭐 북한 음식은 그 우리 여자들은 그리울 거 없어요. 제가 해 먹으면 되니까. 오, 여기 제일 재료- 잘하시는 요리가 혹시 사료는 다 여기 재료가 있잖아요. 뭐 냉면 같은 그-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냉면은 뭐 여기 다 냉면 줄기가 와 있는 거고 우리 아. 북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하면 네. 북한에서 그렇게 옥수수를 싫도록 먹어가지고 이거 들었어요. 옥수수 싫어했는데 네. 여기 와서 그렇게 생각이 싫어하는 거 나신다고. 그리워해가지고 맞아요. 옥수수 국수 갖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이 국수 어디서 나냐 하고 물어보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아. 그 이 옥수수 원래 제일 많이 심던 데가 중국 동북지방이에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할 때 네. 옥수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아. 옥수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밭작물로서는 생산고가 높아요. 생산고가. 그 수확량이 높으니까 북한이 경지 면적이 적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거 수입에다 먹는 게 아니라 북한은 말 그대로 자급자족 해야 자급자족. 되니까 네. 그 이 많이 나는 거 맞으면 수확량이 높은 곡식을 심다 나니까 밭 곡식을 100%다 옥수수로 만든 아, 거예요. 100%요? 예, 거의 다 100%예요. 네. 그 가면 밭에 옥수수 말고 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옥수수를 먹고 살았는데 네. 옥수수가 지겹거든. 맞아요. 평생 먹으면 좀 지겹죠. 지겹지. 아니 뭐 평생은 둘째고 한 달 먹어도 싫지. 왜 맞아요. 방금 해놓으면 괜찮은데 네. 어떻게 방금 한 거 먹을 수 있어요? 해놨다가 일도 하고 일하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뭐 씻고. 여기처럼 전기가 24시간 오는 것도 아니니까 식거든. 그러면 땅땅해서 맛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 먹는 게 국수. 국수죠. 국수는 그 북한에는 무슨 국수인가 하면 이렇게 국수를 뽑아다가 네. 집에서 자체로 말리어요. 그러면 그게 마른 국수라 하는데 그거를 다시 데쳐 먹으면 하기도 호라고 맛도 괜찮고 그래서 옥수수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 옥수수 국수를 먹는 거예요. 와. 그다음에 또 북한 사람들 여기 와서 먹는 게 그 순대. 오. 여기 순대는 북한 당면이 순대하고 다르고 들어있어서. 당면이 네. 들어가니까 네. 쌀 순대를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쌀 순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따금씩 모여 넣을 때는 뭐 해갖고 가는가 하면 찰떡을 쳐가는데 여기는 찰떡을 다 가루 봐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니까 하기가 헐잖아요. 먹을 네. 때 거들었는데 그거 맛이 없는데 뭐가 맛이냐? 메르 친 게 맛있어요. 아, 손맛. 아이 왜 그런지 친 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친 거. 그 다음에 송편도 우리 다 여기서 이쁘게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네. 근데 실지 밥가마에다 쪼낸 게 더 맛있어. 그런 거 쪼낸 거. 뭐 이런 거 다 해서 먹는 거죠. 제가 옥수수 국수를 좀 들었거든요. 예. 방송을 하면서 네.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유, 우리 뭘 같은가 하면 국수발은 파스타 비슷한데, 한데 파스타는 뻣뻣하잖아요. 네. 한데 옥수수 국수는 부들부들한가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쫄깃, 그래서 쫄깃하고, 쫄깃하고. 네. 그래서 파스타에다가 이거 넣는 것보다 차라리 옥수수 국수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한데 내 파스타를 뭐 좋아 안 하니까 안 해서 네네. 그렇지, 실제 요리한다면 그 옥수수 국수로 기본 면발을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한데 모르지 또 여기는 뻣뻣한 걸 좋아할지 아. 아니면 쫄깃쫄깃한 걸 좋아할지. 맞아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옥수수 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하는 데 있어요. 있어요? 중국 양꼬치집,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양꼬치집 언면. 가게 되면 마지막에 언면 해줘요. 하니까 네. 옥수수 국수는 원래 냉면도 해 먹지만 네. 언면이 더 좋죠. 겨울에 따뜻하게 맞아요. 언면을 넣어서 먹으면 괜찮아요. 우리 조만간 한번 예. 양꼬치집을 가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래도 그래야지. 맛은 많이 달라요. 아, 네. 중국식이다 보니까 조미료가 아무래도 좀 예, 들어가죠. 네. 좀 너무 뭐라가 네. 할까, 기름이 자극적인. 많아요. 기름이 좀 네. 많고. 준호 DJ를 위해서 제가 구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와, 이런 감동적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북한 분들이랑 자주 섞이면서 이런 고향 음식도 나누고 또 이제 또 아랫분들을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으로도 그분들이랑 만나면서 이제 저 연구를 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래 제가 여기 와서 대학 다닐 때 네. 탈북자 단체를 만들고 거기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NK 지식인연대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전문 북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그건 단체 자체가 다 탈북자 단체니까 네네. 탈북자들끼리 모여서 하고요.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 단체 가운데서 연구하는 단체가 북한 네. 개발연구소라고 있어요. 북한 개발연구소에서 북한을 연구하는데 거기 같이 참가해서 같이 연구할 때도 있고요. 네. 탈북자들하고 모여서 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은 이 남한 박사들하고 연구를 하지만 탈북자들하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네, 저희 금요일 팀 주제가 편견 극복이거든요. 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 편견인데 이 편견이라는 게 우리 남한 사람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도 편견을 맞아요, 가지고 다 있고 가지고 중국 있죠.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있고 네. 아무 나라나 다 편견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더 강하죠. 우리 한국이. 한데 사실은 편견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심해요. 그래 어떤 데가 더 심한가? 네. 이렇게 폐쇄된 나라가 더 맞아요. 심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은 한민족, 다른 사람을 받아 못 들이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남쪽도 지금은 갑자기 열려가지고 네.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난민 또 문제도 좀 있죠. 난민 문제는 네. 뭐 요즘에 제기되는 거고 그런가 네. 하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네, 다문화 가정도 네. 많이 네, 생겨서 맞아요. 또 남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네. 남한은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미국에 대비해 보면 안 되겠죠. 아, 네, 미국은 맞아요.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니까 네. 북한보다 많이 열리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남쪽보다 더 발전한 나라라면 어떤 편견이 생길까? 북한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우러러볼 거예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미국 사람이 왔다면 덮어놓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발전됐을 거고 소방 문물을 가지고 왔을 거다. 뭐 이런 인식 있잖아요. 근데 네네. 북한이라는 게 남쪽에서 바라보건데 아주 이상한 나라고 뒤떨어졌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걸 하도 듣다 보니까 네. 북한 사람 한 명을 딱 보게 되면 거기다 북한 이미지를 갖다 딱 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북한에 대한 남쪽 사람들이 애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증이 사랑도 있고 충모도 있고 네. 그게 탈북자들 하나하나한테 다 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나니까 틀림없이 편견이 있고 탈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한 사람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해도 또 탈북자는 탈북자로서 선입감이 있는 거예요. 선입감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많죠.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한데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도 네. 탈북자는 아예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괜찮은데 그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탈북자가 자기 경쟁 상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많이 오면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거 보게 되면 심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뭐 우리보다 지원을 많이 받고 뭐 그다음에 뭐 또 탈북자와 같이 일하자면 아무래도 속기기 어렵죠. 맞아요. 북한 살아온 게 사람이 다르니까. 남쪽에 오게 되면 아주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네. 이 남한이 문물을 익히자고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네. 보통 고조 대강 아는데도 내 생각한테는 한 3년은 걸리고요. 진짜 남한에 정착했다 이런 말 들으면 10년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새로 만난 사람, 더더구나 여기는 그 프라이버시라고 터치도 잘하는 사회인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이 접근하잖아요. 그다음에 보니까 북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자기하고 맞지 않고 이상한 거죠. 그러면 저거 못 사는 동네에서 와서 그래? 그다음에 저 북한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자네는 이상해. 뭐 이러다 나면 편견이 생기고 싸움하는데 그 어떤 때는 남한 사람이 하나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 사람은 편견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맞아요. 남한 사람들이 시스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직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이제 앞에서 말했죠. 네. 북한 직장은 직장이 정해져 있는. 아니라 종이 통하는 것이에요. 종이 통하는 것이고 생활 공동체예요. 네. 근데 딱 직장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쌀쌀하게 굳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맞아요. 원래 남한 직장 자체가 쌀쌀한 세상이잖아. 네. 몽땅 다 경쟁 상대가 돼서 겉으로는 웃으면 대해주지만 속은 다 경쟁 그렇죠. 다 상대라고 경쟁 생각하고 상대죠. 벼르는 데인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 쌀쌀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나? 이놈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이렇게 아주 차게 대하는구나. 네. 잘 배워도 안 주는구나. 이건 내가 모르게 되면 북한은 모르는 거 웅당히 가서 대줘야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자기가 같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남한은 모르게 되면 너 가서 알아봐라 이거잖아. 그걸 왜 내가 배워주겠어. 네가 다 배워가지고 들어와야지.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시스템을 모르고 차별하는 또 두 번째는 어떤 데서 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은 노동을 시키면 모든 노동자들이 월급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능력대로 능력에 다르죠. 따라서 똑같이 들어왔어도 네. 누구는 말하자면 200만 원을 주고 누구는 150만 원. 사장의 마음이지. 네, 맞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은 그걸 차별을 생각하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8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150, 200 주고 나는 150 줘. 그다음에 사장하고 싸움하는 거죠. 야, 왜 나를 그렇게 주냐? 너 북한에서 나왔다고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그건 북한 사람이 결국은 선입견인 거죠. 네. 근데 남한 사람이 또 그걸 알 리가 있어요? 북한 사람은 직장을 자기 생활 공동체로 맞아요. 생각한다는 걸 이해할 잘 수가 없지 모르죠. 또.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또 와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껏 일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북한에서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한 몸 바치는 정신으로 주인답게 그야말로 정열적으로 일하니까 네. 옆에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적절하게 일해야지 돈 2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 네. 400만 원에 지라고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해. 그럼 옆에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눈거리시겠어. 근데 북한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직장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문화가 달라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다르니까요.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이해심을 좀 가지고 좀 그럼요. 공부도 하고 서로 간에 뭐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네. 좀 그런 이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제 생각은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교육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네네 6개월 동안 지금 꾸준히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저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 체제에서 살았지만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아왔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상처가 있다는 거는 당했다는 소리잖아요.
있잖아요. 당했으니까 상처가 있는데 이 너무 많은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만족시킬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주견이 없고 자기 자신이 없는 거,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한 안에서도 좀 소외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또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 인해서 뭐 차별보다도 그냥 그런 보이지 않는 네, 무언가가 보이지 있죠. 않은 신경전이라던가 뭐 있어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생각 외로 뭐 이걸 멘탈이 강하다 하는가요? 네, 잘 견뎌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근데, 좀 네, 푸는 네. 방법을 알아서. 네, 근데 북한 분들은 의외로 그런 거에 멘탈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렇죠. 네. 뭐 멘탈이 사실은 북한이 더 강해요. 남쪽보다. 남쪽이 멘탈이 더 약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평온한 환경에서 잘 편안하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겪어서 더 내적인 건 강한데 여기 와서 몇 년 동안은 네. 남쪽이 너무 발전한 곳이고 낯선 곳이니까 새로운 곳이죠, 그냥. 근데 새로운 곳이라도 북한보다 뒤떨어진 곳이면 여기 와서 배 내밀고 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남쪽이 너무 발전했어.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가 작아지는 거지. 위축되고 네, 작아지는 위축되고. 건데 그 과정이 딱 지나게 네, 되면 네. 그다음에 자기를 찾으면 네.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강해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디 가도 나는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남쪽이 너무 생각보다 발전한 거고 모든 걸 다 모르겠으니까. 네. 그러니까 위축됐다가 네. 그다음에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건 남쪽이 발전하긴 했지만 인간 사는 세상이 다 다 거기서 똑같죠. 거기로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네. 자기를 찾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북한 사람 멘탈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지. 근데 그 네. 기간을 견디는 게 중요해요. 네. 그 기간에 원래 무너지니까. 네, 원래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딱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윗동네 사람들도 내려왔을 때 상처가 좀 있겠지만 딱지가 네. 앉으면 또 적응을 금방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살다가 어쨌든 자기한테서 네. 자그마한 손가락도 고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학교를 아무래도 졸업 못할 것 같았댔는데 뭐 졸업을 했다거나 또 무슨 취직을 못할 것 같았는데 취직해서 네. 제대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네. 사람이 그런 성과에서 조금씩 네. 자신심을 얻어가면 네. 맞아요. 그거 결국 할수 있어요. 자그마한 성과가 네, 조금씩 커지는 거니까요. 예. 자그마한 성과부터 하나씩 이루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지금 하는 일 그냥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음, 그 극복의 북한을 시기에 꾸준히. 북한을 열심히 학생들한테 잘 네.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연구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무슨 탈북자 종착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앞으로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한마디 하기 전에 네네네. 저희가 추천책 한 권만 먼저 받고 네, 마무리 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권만, 네,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딱 한 것만 뭐 여러 개를 생각해야 할 수 있는데 딱 한 것만 추천하라고 하면 네. 뭐 다 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최근에 그 네. 태영호 아. 공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 39 5호실이 암호. 암호 네. 이걸 냈거든요. 네,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3층 네. 35실이 아니라 이게 북한에서 3층 서기실이 암호라고 책을 네. 냈는데 원래 뭐 베스트셀러였고요. 네. 북한 체제, 북한 지도부의 본질을 그 알려주는. 그래도,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꼭 네. 한번 읽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남인 디자이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제가 오늘 탈북자를 그 대표에서 나왔나 이건 탈북자로 추천돼 와서 뭐 저희 정체성은 뭐 아무리 내가 이전 남한에 와서 오래 살아서 남한 네. 사람이라고 해도 네. 저희 정체성은 북한이고 탈북자니까요. 네. 그 우리 북한도 사랑해 주시고 북한 체제는 나쁘지만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같이 똑같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탈북자들도 여기 와서 비록 서투르고 잘 맞추지 못해서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속은 따뜻한 사람이니까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네.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 특히 탈북자들이 그 너무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네. 탈북자를 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 사람으로, 네.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의 모토처럼 정말 네. 편견 극복을 통해서 서로 네. 간의 이해를 통해서 이런저런 좋게 발전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오신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뭐 좋았고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뭐 한 30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요. 한 시간이 네, 됐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책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이 생생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바빠서 솔직히 말하면 야, 내 괜히 하겠다고 그랬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말해보니까 좋네요. 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그런데 나오고 얘기를 하시면 금방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네. 좋았다. 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현인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송북구립 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송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송북구청, 송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송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